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체계 조의 준입니다. 오늘 저희는 미국이 이 제재에 얼마나 진심인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제재를 위반한 개인에게는 거의 인생을 몰수하다시피 합니다. 사실상 사회와 단절시키고요. 무기징역 이상을 선고하는데요. 그 사람이 저지른 범죄가 어마어마하게 큰 것도 아닙니다. 사실 IS를 후원한 사람한테 미국이 30년형을 선고했는데요. 그게 직접 테러 자금을 준 것도 아니고 그 주변 사람한테 들어간 돈인데도 그렇거든요. 미국이 얼마나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국민들이 이걸 했을 때 얼마나 국가에 대한 배신이라고 보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 미국인이요, 이슬람 국가에 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 364개월, 그러니까 약 30년 4개월형을 선고받았다고 미 법무부가 발표했습니다. 이 사람은요, SNS를 통해 자금을 모집하고요, 이를 암호화폐로 전환해서 시리아 안에 IS 여성 조직원들한테 송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게 보면 완벽하게 테러 자금이나 무기로 들어간 돈도 아닙니다. 그리고 금액도 많지 않습니다. 약간 18만 달러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징역이 무려 30년이 나옵니다. 이 일을 저지른 사람은요, 모하메드 아자루딘 치파라는 사람인데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약 3년간 IS 조직원에게 자금을 송금하면서 테러 자금을 간접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 기록과 공판 과정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요, 치파는 SNS와 메신저 플랫폼을 통해 IS를 위한 후원금을 모집했다고 합니다. 이 모금 과정에서요, 치파는 전자 송금 형태로 자금을 수령했고 직접 수백 마일을 이동하면서 현금 후원금을 수거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SNS와 메신저 플랫폼을 통해서 나는 IS를 지원해. 그러니까 나한테 후원금을 내면 내가 이 IS로 전달할게. 라고 해서 돈을 모은 거예요. 그리고 이 돈을 어떻게 했느냐? 암호화폐, 코인으로 바꾼 다음에 터키를 송금하고요. 현지 조직망을 통해서 시리아의 여성 조직원에 전달됐다고 합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게 단순히 테러 활동, 무장대원의 지원에 들어간 게 아니라 시리아 내 IS 미망인들, 그러니까 IS 조직원으로 싸우다 죽은 사람이나 IS 활동을 하다가 미망인이 된 사람들에게 돈이 들어갔다는 보도도 있었고요. 근데 법무부는 이 돈이 여성 조직원들의 수용소 탈출을 지원하고 무장대원 활동 자금이 됐고 테러 공격 준비 등에 사용됐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 IS 쪽으로 돈이 가면 당연히 그런 쪽으로 사용됐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직접적으로 테러에 활용됐다라는 증거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미국이 30년형을 때린 겁니다. 그만큼 미국이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사실상 테러 단체에 돈을 지원하는 것을 미국에 대한 배반 행위라고 생각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파가 보낸 후원금 총액은요, 약 18만 5천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억 1,900만 원 정도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닙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이 돈이 큰 돈이 아니에요. 우리 식으로 따지면 한 5천만 원 되는 돈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도 30년형을 때리고요. 왜 그랬느냐? 미 법무부는요, 그러니까 미국 검찰은요, 치파의 범행이 단순한 자금 지원이 아니다. 이건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의 원칙을 저버리고 테러 이념에 공모한 반국가 행위라고 규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국가를 배신했어. 너는 반역자야. 라고 하면서 처벌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 법무부, 검찰은요, 그를 미국 내에서 테러 조직의 국제금융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핵심 역할을 수행한 인물로 간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판결은 테러에 직접 가담하지 않더라도 자금을 제공한 행위만으로도 중대범죄로 간주된다는 점을 미국에서 분명히 한 거고요. 국제 테러 조직의 자금망 차단을 위해 미국 당국의 대응이 강경한 대테러 노선을 걷는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이거는 트럼프 행정부가 제재를 덜한다, 많이 한다, 논란이 있지만 국가의 배신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는 미국의 정권에 상관없이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처벌을 내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EU에서는요, 이번엔 또 다시 러시아에 대한 강경한 압박 제재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을 위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잘 하지 않고 있고 어떤 제재 집행에 대해서 신규 제재를 안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만 EU는 계속 진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 자기들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기 때문인데요. 아직 EU가 17차 패키지, 그러니까 제재 패키지를 통과시키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18차 제재 패키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는 끊이지 않고 계속 제재 패키지를 낼 거고 니들이 뭘 하든 우리가 막을 거다. 니들은 계속 제재 우회를 하고 있겠지만 어떻게든 우리가 막아갈 거다라는 걸 EU에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우크라이나의 프라우다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이제 소식을 전하는 신문인데요. 사실 전 세계 제재 흐름을 가장 잘 보여주는 나라가 지금 현재로서는 우크라이나입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에서 먼저 제재를 알아보고 우크라이나에서 하는 행동들이 유럽으로 가고 그게 이제 또 미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과거에 바이든 정권만 해도 미국, 유럽이 거의 같이 갔지만 이제 시차를 두고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우크라이나의 모습을 잘 봐야 되는데요. 이 우크라이나 프라우다의 보도에 따르면 이달 중으로 17차 패키지가 승인될 경우 18차 제재안 마련에 즉시 착수할 거라고 합니다. 유럽연합이 다시 한번 우회 차단을 위해서 계속 제재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의지의 표현인데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이자 유럽 경제 담당 위원인 발디스 돔브로브스키라는 사람이요. 지난 13일 브뤼셀에서 열린 EU 회의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7차 제재 패키지가 통과되면 즉시 18차 제재 패키지에 착수할 것이다면서요. 우리는 러시아의 주요 수입원인 화석연료 수출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러시아의 전쟁 자금 대부분은 원유와 천연가스를 판 돈에서 나오는데요. 유럽이 거기에 대한 의존도를 이제 제로로 만들겠다. 2027년까지 제로로 만들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대부분의 수입은 사실 중국이나 인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막아가겠다는 것이 유럽의 판단인데요. 이제 그 러시아산 원유를 많이 수입하면 유럽도 이제 직접적인 제재를 해가겠다라는 식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돈브로브스키는요, EU가 점차 러시아의 화석연료를 포기하니까 러시아는 다른 소비차를 찾고 있지만 이들이 유럽에서 지불하던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지불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유럽이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수입을 끊으니까 그 남는 에너지를 러시아로 수출해야 되는데 그 수출할 때는 아주 낮은 가격으로 수출한다는 거죠. 그렇게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면 러시아의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줄이는 거고요. 우리가 러시아에서 전쟁 수행 능력이 어떻게 줄어가고 있는지는 몇 차례 방송을 통해 소개를 했습니다. 이미 러시아의 재정 적자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인플레이션은 솟아오르는데 인력 부족 현상도 굉장히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러시아 경제가 내부로부터 굉장히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물론 뭐 겉으로 GDP나 이런 거는 좋습니다만 이거는 뭐 재정 적자나 이런 걸로 그냥 압력을 넣어서 분수 경제가 살아나가지고 GDP나 이런 게 좋아지는 실질 경제 체력은 무너져 가고 있다라는 게 유럽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18차 제재로요. 러시아의 외부로 수출하는 천연가스 값이나 유가를 어떻게 낮출까라는 데 초점이 맞춰질 걸로 보이거든요. 이제 다른 나라에도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뭔가 수단을 유럽에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8차 제재는 단순히 러시아의 우회 수출을 막을 수 있는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걸 수입하는 나라들에게 대해서도 이제 유럽이 마치 미국처럼 러시아 원유를 일정 부분 이상 혹은 자신들이 정한 가격 이상으로 사면 제재하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제도가 하나하나 맞춰져 갈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달라진 해외 전략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은 그 미국의 제재를 피하고 미중 무역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전 세계 글로벌 M&A를 하고 있거든요. 이 중국의 M&A 전략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잘 봐야 되는데요. 바로 유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기업들을 인수하면서 그걸 통해 미중 패권 전쟁을 우회하고 그 압력을 낮춰가려 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 소식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글로벌 로펌인 화이트 앤 케이스에서 발간한 동향 분석 자료인데요. 전기차와 미국의 관세 정책이 중국의 유럽과의 M&A 거래를 촉진하는 이유라는 보고서입니다. 당연한 내용이죠.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면서 중국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제3국이나 뭐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는 개발도상국으로 가기에는 아직 인프라나 힘이 부족하고 그러면 중국에게 가장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나라는 당연히 유럽이나 아니면 한국일 겁니다. 일본도 있겠지만 일본은 사실상 그게 좀 쉽지 않을 거고요. 그러면 중국이 EU에 어떤 식으로 접근한지 봐야 되는데요. 2024년 중국의 유럽 대상 M&A 총액은요. 126억 달러로 약 18조 원인데요. 이는 전년 대비 2013년 대비 83%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거래 건수는 73건에서 74건으로 거의 같은데요. 액수가 거의 배 가까이 증가한 겁니다. 이 이유는 큰 딜을 성사시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중국의 대기업들이 유럽을 새로운 우회 시장으로 보고 나아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사례를 살펴보면요. 중국의 보하이 리싱이라는 업체는 아일랜드 자회사를 통해서 캐슬레이크 항공이라는 건 항공사를 샀습니다. 인수가격은 무려 45억 달러에 달하고요. 이를 통해 항공기 118대 50억 달러 규모의 포트폴리오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텐센트의 자회사인 미니클립은요. 키프로스 기반의 게임 개발사 이지브레인을 인수해서요. 이걸 통해서 유럽과 전 세계 진출을 늘리고 있고요. 이 인수 가격도 12억 달러에 달한답니다. 그리고 볼보가요. 자신의 전기차 자회사인
포르스타의 지분을 중국 지리자동차에 1조 2천억 원, 그러니까 8억 5천만 달러 정도에 매각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사실 볼보의 대주주가 지리다 보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긴 한데요. 점점 중국 쪽으로 자본을 모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텐센트가 다시요, 프랑스 게임사 유비소프트의 신규 자회사 지분의 25%를 16억 달러, 2조 2,500억 정도에 인수했다고 합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중국 투자자들은요, 유럽 산업 및 화학 부문에 집중해서 총 27건의 거래가 산업 화학 부문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신들의 제조업 역량에 맞출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유럽을 통해서 보충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도요, 각종 규제 장벽들이 생기고 중국 기업들이 진출하기 힘들어지니까 중국이 M&A를 통해서 미국은 포기하더라도, 뭐 사실 포기하건 아니겠지만 미국은 힘들더라도 유럽 시장은 자신들이 뚫고 들어가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계속 될 수 있을까는 사실 저도 의문입니다. 유럽 역시 보호무역주의 정서가 지금 자유롭지 않고 중국에 대한 반감이 크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유럽은 중국이 자신들의 의군이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뭐 나토 보고서에도 여러 번 나오는 건데요. 러시아의 전쟁 물자의 한 8, 90%를 중국이 대고 있다라고 하면서요, 아예 중국은 적이다라고 스웨덴이나 뭐 이런 그 러시아와 가까운 나라들은 그렇게 정의하고 중국에 대한 제재를 올려야 된다라고 아주 적극적으로 유럽 의회에서도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중국의 유럽 M&A가 실제로 앞으로 계속되고 있을지는 봐야 합니다. 그렇지만 중국도 어떤 식으로든지 우회하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게 또 여기서 한번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뭐 제가 매일 뭐 잘 살펴봐야 된다고 하니까 계속 뭐 동어반복 같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은 전 세계에 판이 바뀌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글로벌 지형도를 잘 살펴봐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